네, 이번 시간에는 유가 전망의 이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가 전망을 할 때 어떤 하나의 요소에 의해서 이 전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때그때 어떤 요소가 발생했을 때 유가가 움직이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유가라는 것이 여러 하나의 특정한 요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의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전부 우리가 한번 조망을 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개별적인 어떤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고 또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한번 프레임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이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맨 먼저 유가는 기본적으로 석유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그 석유의 그 수요와 공급의 그 물량이 되게 어느 정도 되느냐, 큰 그림으로서 우리가 빅픽처로서 이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1억 배럴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이 말하자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물량의 어떤 감을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여기 보시면은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최근에 발표한, 말하자면은 수요 공급에 대한 크루드 오일에 대한 석유에 대한 그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 표인데요. 여기 초록색이 녹색이 말하자면 공급이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1억 배럴 수준에서 이렇게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급이 수요보다 좀 더 많은, 그렇죠? 많은 그러한 표를 보여주고 있어서, 말하자면 이 가격의 그 석유 가격의 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여기서 이 표에서 추측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석유의 공급을 하는데, 그 원유의 나라별로 생산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한 1000만 배럴을 생산해내고 있고요.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이란, UAE, 이라크, 쿠웨이트가 하루에 300 내지 500만 배럴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여기 적시한 나라들은 주요 산국이 되겠습니다. 공급 증가 원인을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유전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은 탐사를 하고 또 새로운 유전이 발견이 되고, 거기에서 채굴이 이루어지면,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공급이 많이 늘어나겠죠. 또 크루드 오일을 갖다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것들을 리파이너리 하는 이런 정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크루드 오일에 대한 공급도 늘어나겠죠. 또 산유국의 그 재정이 어려워지면은 산유국들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더 늘리게 되겠죠. 또 중요한 것은 동일 규모의 유전이라 할지라도 생산 기술, 채굴 기술이 발달하면은 더 많은 양을 생산해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공급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 비전통적 원유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샌드 오일이나 셰일 오일, 이런 원유의 생산량이 아주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유의 공급량을 크게 늘리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1억 배럴에서 한 1000만 배럴이 이런 비전통적 원유 부분에서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은 이 붉은색 부분이 말하자면은 비전통적 오일, 지금 말씀드린 한 10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이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녹색 부분이 이 오페크에서 생산하는 오일 양,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이 넌 오페크,
비오페크 부문에서 생산되는 오일량이 되겠습니다. 샌드 오일은 이 점토 속에 그 원유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추출 및 정제 과정을 거쳐서 생산을 해냅니다. 또 쉐일 오일은 지표면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쉐일층에 석유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화학약품이 섞인 물로 분쇄해서 추출해냅니다. 쉐일 오일은 시추 기술이 발달로 채산성이 높아지면서 텍사스 서부와 뉴멕시코 동부, 멕시코 연근해에서 생산이 급증하고 있고 로키 산맥 인근에서 미국이 30년간 쓸 수 있는 규모의 매장량도 이렇게 새로 발견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쉐일 오일의 생산량이 계속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과 사우디,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이 헤게모니 싸움이 있죠. 이런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것이 또 원유 생산을 늘리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 감소 요인을 보면은 생산 차질입니다. 설비 이상 고장 이런 것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자연 재해가 있다든지 또 태풍이 불었다든지 또 무슨 뭐 지진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생산 설비에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정치적인 소요, 우리가 최근에 산유국인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보듯이 이런 정치적인 소요가 있다든지 또 유전 근방에서 뭐 테러가 발생한다든지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또 어떤 어떤 무력 충돌의 그런 위험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공급 감소 요인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또 오페크 구성원 간, 또 오페크 플러스 구성원 간의 이 감산 합의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 감소 요인이 있겠죠. 또 최근에 미국이 그 이란에 대한 산유국 제재에서 보듯이 그러한 제재가 산유국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따른 공급 감소가 일어나게 되겠죠. 오페크가 전 세계 그 오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의 이 자료에 의하면 대략 44%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공급 요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 대칭점에 서 있는 이제 수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갈등이 생기면은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은 석유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또 연비 효율이 향상된다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된다든지 그러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기 때문에 석유 수요에 대한 감소가 일어나겠죠. 또 계절적으로 바캉스 시즌이 돌아간다든지 또 아주 이상 기온 같은 아주 겨울에 추위가 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 또 당연히 수요에 변동폭이 있게 되겠죠. 또한 이 금융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이면은 일반적으로 달러 표시 원유 가격은 하락되게 되고 또 반대로 달러가 약세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달러 표시 원유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또 원유 선물 거래 여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석유의 선물 가격은 아무래도 원유의 그 보관 비용이나 이자 비용 등이 추가로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태가 일반적이겠죠. 이러한 상황을 컨텐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와 반대로 석유를 보유하고자 하는 힘이 강해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경우를 백오데이션 상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백오데이션 상태는 석유 가격이 당분간 강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적인 요인이 석유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상의 석유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 종합을 해서 그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종합을 해본 결과 국제 에너지 기구는 오페크의 말하자면 이 생산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non 오페크 국가들의 생산과 국제적인 이 수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대개 그 재고가 한 200만 배럴 정도가 된다. 결국은 공급 초과 현상이 한 200만 배럴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은 매주 재고 변동 상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원유 가격 변동의 바로미터로 이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원유 거래 시장에 참여자들은 이 재고 동향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제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7일주를 보면은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전략 비축 물량, 그러니까 전략 비축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주 비상시 말하자면은 그 오일 쇼크라든지 또 아니면 뭐 전시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쌓아놓는 이 물량, 이걸 갖다가 비축 석유 물량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전략적 비축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적 SPR이라고 하는데 이 SPR을 제외하고 4억 8,600만 배럴이 지금 원유 재고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전주에 비해서 220만 배럴이 더 증가한 것이다. 이것은 같은 기간에 5년간의 평균의 한 8%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바로 이런 발표가 나면은 금방 우리가 원유 가격이 공급 재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줄겠죠.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좀 약세 쪽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금년도에 유가에 대해서 여러 기관, 아주 유수한 전문 기관들이 전망을 했는데요. 대개 60불에서 70불 사이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CT가 한 60불을 전망을 했고 나머지 기관들은 대개 한 70불 선에서 이렇게 전망을 했죠. 또 이 표에서 보듯이 그 EIA 에너지 인포메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에너지 정보청,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죠. 여기는 61불 정도로 봤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기관들은 여기 보시면 한 70불 정도 선에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유가는 그 매년 금리만큼 이렇게 상승하면 그것이 적정하다. 이걸 호텔링스 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유가 추이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위에 그 자줏빛으로 보이는 것이 이 브렌트유의 가격 추이고요. 밑에가 서부 텍사스유 WTI의 가격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위에 자주색이 한 70불 선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금년은 60불에서 70불 사이, 브렌트유 기준입니다. 사이에서 유가가 형성될 것이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고서는 개인 의견으로 투자 목적용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여러분께 유가를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보는 눈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